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태와 관련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 해석이라는 것이 대개 이제 정보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엄령이라는 것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그게 이제 너무나 뜻밖이고 의외고 그리고 과격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완전히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주를 했는데, 다른 그런 공적 기관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많은 사람을 투입했단 말이죠.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원선거관리위원회의 연수원에 계엄군이 여러분들 투입된 거,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관악구의 여론조사위원회, 이런 기관까지 계엄군이 들어간 부분들을 보통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고, 이번 계엄이 특별하게 선거 부정 문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추측이 나오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어제 국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해가지고 이번 계엄을 본인이 건의할 때는 부정선거 수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정상적인 채널을 가지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이번에 계엄령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이 폭탄 발언이거든요. 예. 국방부 장관 입에서 선거 부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공개적인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대개 선거 문제를 그냥 은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또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겠죠. 그러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아마 1959년생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장군으로서 상당히 입신을 크게 한 인물이, 아니, 자기의 여러분들 그냥 관직 그걸 한 사람으로서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형식적이면 실질적인 간에 그걸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책임을 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번 계엄령에 대한 해석이 계엄령 발표가 되고 나서 정보가 없던 상태에서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거죠. 물론 그 결과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두고 봐야 되고, 워낙 견고한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제 어제 또 하나 폭탄 여러분들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2023년 7월 달에 이미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전체의 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산 조작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행해졌다, 그런 내용을 이미 국정원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되자마자 바로 대통령실에 당시에 김규헌 국정원 원장이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스카이데일리가 그것을 일찍부터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료를 기사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당시에 이제 국정원은 대개 북한 해커 것만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가지고 선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람들은 북한 해커가 아니고 선관위가 주인이 돼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서 선거를 결과를 다 만들어 온 거지 않냐, 이렇게 했지만 어떻든 국정원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여러분들 그게 확인이 되고 11월 달에 석연치 않은 그런 방법으로 좀 강직한 김규헌 국정원장이 그만두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 문제를 추적해온 사람들은
소위 선거 부정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국정원장이 결국은 외압이나 작전에 의해서 제거된 사건으로 되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지난 7월부터는 증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의뢰를 왜 안 했냐?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되면은 영장 청구하게 될 것이고 판사들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 기사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어떻든 7월 달에 전산 조작 증거물을 국정원이 확보를 했고 기록이 다 지금 남아 있겠죠. 국정원 내부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그것을 여러분들 이끌었던 김규원 국정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023년 10월 달에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출마했지만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강한 전산 조작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은 증거물이 바로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산 조작 흔적은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켰는지,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전 투표장을 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그 수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 다 증명이 끝났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해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사전 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 위조 투표지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오지게 당했지 않습니까? 김태우 후보를 사면을 시켜가 이런 전진 배치, 후보로 전진 배치하는데 윤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으니까. 그 호되게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어떻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도 또 2024년도 4월 10일에 된통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국회가 완전히 뭐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공짜로 표 얻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거든요. 지금 뭐 언론에 나와서 뭐 핏대시하고 하는 사람들 다 본인들이 원하면 몇 표 훔쳤는지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기우는 걸 보면서 삼성전자가 참 좀 분발해야 됐다. 그런 차원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그냥 내려가는 그냥 예고편인 겁니다. 롯데케미칼이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걸 보고 아이고 롯데그룹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다르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쉬운 것은 7월 달에 국정원이 그렇게 밝혔으면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4월 10일 총선을 정상선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입이 10개가 있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세상에는 거래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기 목을 걸고 싸워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왜 이런 대통령 시켜줬습니까? 가문의 영광을 이루며 시켜줬습니까? 아니면 뭘 위해 시켜준 겁니까?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위와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런 여러분들 보고를 받았었고 4년 동안 줄기차게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나라가 꼴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자신이 꼴로 가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계엄을 선포한 거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또 적들이 많았겠죠. 그냥 대충 그냥 저 사람들 밥그릇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그냥 묻고 갑시다. 세상에 선거 부정을 그냥 덮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죠. 나라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 그걸 덮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하지 말아야 될 것, 예.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기다린 결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에 계엄권을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선거가 무너진지 몰랐다든지 그래서 어떻든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못하면은 한국은 완전히 그냥 폭락할 겁니다. 예. 만약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거짓말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 거짓과 사기가 나라가 성행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참, 예. 이번에 그래도 늦게라도 김용현 장관이 진실을 이야기해줘가 고맙기도 하고, 예. 방법은 조금 이렇게 거칠었지만, 대통령이 도저히 이런 선거제도 하에서는 나라를 끌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예. 늦을 때가 그래도 다음에 보면은 빠를 때니까 이번에 선거 공정성 문제는 예. 관련자 처벌하고 제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들 다시 한 번 더 심판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